자, 1번 봅시다. 1번. 수능 문제니까 예의상 볼게. 함수 fx가 3차 함수가 나왔어. 자,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래요. 자, 3차 함수가 증가하도록 하래. 뭐 방법은 되게 쉽죠.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어. 얘를 구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주시면 돼요. 예전에는 0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이게 낚시를 많이 했거든.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 잠깐 기울기가 0이 돼도 뭐 증가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뭐 이거는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면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이게 2차 함수야.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0보다 큰 상황이 되면 판별식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애를 f'을 그냥 계산을 하면 그냥 이거 쓸게. 3x 제곱에 2a x에 a제곱 빼기 8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판별식 d를 여기 짝수니까 얘를 이용해요. a제곱에 빼기 더하기 3 해서 a제곱 빼기 8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지. 2차 함수의 근이라서 근이 없거나 중근이거나 이 상태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중근인 상태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내요. 중근인 상태. 왜냐면 이제 이런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떠나서 얘를 가지고 근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값을 갖냐, 극값을 갖지 않느냐, 이제 그 문제를 극값이 하나냐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근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돼. 이거 뒤쪽에서 다시 나옵니다. 근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게 3개밖에 없어요. 근이 1개냐, 2개냐, 3개냐 이거밖에 없어.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근이야. 요 놈의 근을 가지고 이제 극값하고 같이 엮어서 연동해서 이제 근의 개수로 문제를 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 좀 쉬운 것부터 갑시다. 자, 일단 뭐 7번도 한번 볼까요? 7번도 그냥 슬쩍만 봅시다. 자, 7번도 기초문항이니까. 자, fx가 2차 함수인데 대충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마이너스 2. 이 정도가 돼요. 자, gx에 대한 함수가 차원을 이제 뭐 이렇게 살짝 올려놨는데, 뭐 별거 아니지. gx가 증가하네. 자, 그럼 당연히 미분을 해서 얘네 기울기를 따져주는 게 좋을 거고, 얘가 fx가 되는데 fx가 마이너스 x제곱 4x 더하기 a인데 요 구간 안에서 어디 0과 1 구간 안에서는 얘를 만족해야 된대. 그럼 0과 1이 여기 뭐 0과 1 얘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f1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풀어주시면 되죠.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이 조금씩 바뀌어. 조금씩 바뀌고, 이게 이제 1학년 과정에서 근의 분리랑 관련이 있어요. 근의 분리. 그러니까 2차 함수로 보통 들어가서 2차 함수의 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조금 더 판정을 하시오라는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이도가 1학년 과정이 들어가면서 난이도가 막 올라와. 이제 그거는 뒤에다가 좀 넣어놨어. 자, 12번까지는 살짝 보자. 12번. 표현이 살짝 바뀌는 것들을 좀 느껴보세요. 자, 직선 x는 a가 3차 함수 사이에, 3차 함수 사이, 여기도 뭐 ax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또 들어가네. 3차 함수가 있는데 얘네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나간대요. 자, 3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극대가 되는 애랑 극소가 되는 이 사이를 x는 a가 들어가래. 이거 어떻게 풀어? f 차원에서는 얘를 따지기가 힘드니까 f 프라임 차원에서 얘를 해석을 하고 어떻게 돼요? 이 a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기울기가 0보다 작다. 이걸 풀어내시면 되지. 살짝 고민을 해.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되나? 등호가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랑 여기가 들어가는 건데 극대랑 극소 사이가 되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표현이 바뀌어. 극대와 극소 사이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별거 아니야. 해석이 별거 아니에요. 극대와 극소 사이에 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게 결국에는 기울기가 음수 뭐 이런 거를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럼 이게 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극대 극소 사이에 뭐 극대 극소 감소 구간 잡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한번 봅시다. 자, 또 표현이 바뀌는 것만 이제 살짝 볼게.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x1과 x2가 이렇게 됐을 때 f의 x1과 f의 x2가 되도록 하래요. 감소함수 만들란 얘기지. 자, 이게 감소함수는 큰 거 집어넣었을 때 작아지면 돼요. 큰 값을 집어넣으면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x1과 x2를 집어넣었을 때 x1이 이 값인데 x2가 이거보다 더 작은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소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감소함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감소함수를 푸는데 얘 기울기 함수를 들어가서 3ax제곱에 6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감소함수 어떻게 풀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풀고 이게 판별식을 여전히 또 쓰죠. 여기서도 판별식 또 썼지. 여기서도 판별식을 쓰고 다 판별식을 쓰거든. 3차 함수에. 그래서 2차 함수에 근판별로 들어가. 하여튼 요거를 계속 익혀놓으셔야 돼. 표현은 계속 바뀝니다. 이 순서상을 찾으시오라고 하면은 뭐 풀이는 일단 대충 할게요. 9 빼기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ab가 0보다 작고 ab가 3보다 큰 이 상황이 되고 ab의 정수, ab의 뭐 값을 따지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뭐 판별식을 쓰고 하고 마지막은 이제 풀이가 좀 달라지지. 자, 표현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표현이 다른 표현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20번 봅시다. 20번. 지금 풀고 있는 게 다 같은 문제야. 다 같은 문제예요. fx가 또 나왔어. x1과 x2가 같지 않대. 그때 f의 x1과 f의 x2가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1대1 대응. 그치?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 되니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에 대한 존재로 들어가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풀이가 이걸로 갑니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이런 풀이가 또 이렇게 표현만 바뀌는 상황이 돼요. 같은 문제야. 그치?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21번도 잠깐만 보자. 21번. FA가 FB가 되면 A랑 B가 같다. 지금 여기 밑에 쓴 거의 대우명제지. 대우명제. 이것도 그래서 증가 혹은 감소만 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에 대한 표현으로 익혀놓으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하여튼 희한한 표현을 많이 써.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냐면은 자, 23번까지는 표현을 한번 봅시다. 23번에도 3차 함수가 있고 gx가 있어요. 3차 함수가 있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f에다가 gx를 합성했더니 x. 자, 이거 연속함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연속함수를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수투니까 미적분까지 가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역함수가 가능하다. 그런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역함수가 가능한 거니까 이거 다 같은 이제 계열의 문제고 결국에 얘가 판별식 D를 이용을 해서 얘가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는 문제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최신형. 이제 앞으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거냐? 2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풀이 시간은 대충 한 2분. 그러니까 2분 안에 못 풀면은 이거는 계속 못 풀더라고요. 근데 풀면은 그냥 뭐 1분도 안 돼서 답이 나오고. 자, 해보세요. 저쪽 강의실에서 할 때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저쪽에서 할 때는 마이크를 안 써서 그런가? 잠깐만. 풀고 있어? 자,
자, 24번 해봅시다. 이게 이제 표현을 조금 한번 비틀어 놓은 건데,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얘네가, 이렇게 되는 애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앞에서 이제 지워버렸는데, 요쯤에 이제 표현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A하고 B를 집어넣었을 때 같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A, B를 집어넣으면 이런 애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F의 A랑 F의 B가 되면은 A랑 B가 같다. 이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 이거 같아야 돼. 서로 다르면 이 값이 같을 수가 없고, 그렇지? 그래서 A하고 B가 같지 않으면은 FA와 FB가 같지 않다. 뭐 이런 표현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바뀌었죠. fx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모양이 바뀐 거니까 함수를 새로 잡아줘야 돼. fx 빼기 x제곱이라는 함수가 어쨌든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 증가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증가해야 된다로 보시고 요걸 만들어주면은 x세제곱에 2x제곱에 kx.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3x제곱에 4x 더하기 k. 얘네 이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들어가줘야 되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4 빼기 b제곱 마이너스 ac 하는 거니까 3k. 3k가 이렇게 돼야 되고 k가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4보다 이렇게 크면 됩니다. k의 최소값이 3분의 4가 되겠네요. 요것도 이제 살짝 비튼 거야. 여기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탁 나올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판단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게 변형 강도가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앞에 것까지는 되겠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져. 다른 것처럼 느껴지면은, 이런 변형되는 이 표현을 많이 익숙하게 경험을 하셔야 돼. 근데 이런 게 뭐 그냥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럴수록 기출문제를 더 많이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출문제에 대한 그 틀을 나는 더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증거라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양치기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같은 거는 이제 증가하도록 절대값 때문에 이런 거니까 절대값을 풀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약간 스타일을 조금 다르게 가볼게. 중간은 좀 건너뛰어도 됩니다. 27번은 각자 풀어보세요. 27번이 이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서 27번은 숙제. 아마 이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해볼게. 자, 27번은 과제로 일단 돌리고 여기 됐고, 또 쉬운 거 하나 더 풀고 가보자. 자, 31번 볼게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fx가 kx가 나눠졌습니다. 자, a에 3 x 빼기 x 세제곱이고, x가 음수일 때는 얘가 그려지고, x 세제곱에 ax라고 하는 애가 x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얘네의 극대값이 5래. 극대값이 5가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A지, A. 왜냐면 A 때문에 그래프를 못 그려. 그래서 A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A가 어떻게 돼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A가 결정이 안 돼 있거든. A가 상수야, 상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0일 때도 고려해야 돼. A가 0일 때. 이거 항상 이게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자, 이렇게 세 개로 끌고 갑니다. 물론 뭐 수능에서 이 정도로 낚시를 걸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꼼꼼하고 있어야 돼. A가 0이 되면은 사실은 x 세제곱, A가 0이 되면 상수함수로 가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니까 극대값이 5라는 거에 위배가 되죠. 이거는 그래서 탈락이야. 자, A가 여기서 잘 찍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찍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세 개 중에 하나일 텐데, 물론 이거를 배제시킨다고 해도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게 부호가 약간 좀 치우치는, 약간 이쪽으로 가면 왠지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왜냐면 A가 양수면 재미가 없으니 음수 쪽을 이제 건드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양수가 되면 누구나 빠르게 이제 그리잖아.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를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잘 챙겨주면 돼. 그래서 A가 음수면 얘가 한 번 더 뒤집히는 거니까 이렇게 0과 그 다음에 대충 여기 루트 3 되는 거지.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음수 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이게 A가 음수가 되면은 x 세제곱 빼기 AX에서 여기가 요만큼이 양수가 되는 거지. A가 음수면. 그럼 3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극대값 5, 이건 가능하네. 그쵸? 자, 이거 오랜만에 한번 다시 봅시다. 개수 가지고 3차함수 그리는 건데, 이게 그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근을 가지고 그리는 거는 너희들이 웬만해서 해요. 이것도 근을 가지고 그릴 수 있지. 근데 근에 대한 정보가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x 세제곱에 ax 제곱 bx 요 정도가 됐다고 칠게. 그리고는 a가 음수야, b는 양수야. 이렇게 부호만 알아. 이럴 때도 3차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3차함수를 그릴 수 있어. 자, 이거를 그리려면은 일단 이제 좀 단계적으로 가봅시다. 까먹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 개수를 판정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돼요. 가볼게. 이게 모든 문제를 풀 때 쓰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인수분해도 안 되고 도함수로 얘를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럴 때 3차함수가 적당히 그려지면 답을 알 것 같은데 요럴 때 쓰는 거야. 자, 요 상황의 2차함수를 ax 제곱 bx 더하기 c라고 합시다. 요 부호만 판정해볼게. c라고 하는 애는 여기 f0이지. c가 f0이 0 집어넣으면 c가 나오잖아. 양수죠, 양수. 요거를 이제 대학교 가면 배워요. 공대생들은 근사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 요 b라고 하는 애는 보면은 이게 f'0이야. b가. 미분해봐. 미분하면 2ax 더하기 b가 되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b만 남아요. 그러니까 0에서 기울기입니다. 0에서 기울기는 양수지, 이렇게. 양수. 근데 a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위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예요. 이 부호를 판정을 이제 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 좋아. 자, 0에 대해서, 이게 0에 대해서 인수가 정리가 된 거거든. 0에 대해서 인수가 정리가 된 거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을 기준으로. 그럼 1을 기준으로 정리한 거 뭡니까? 하면은, 이거 1학년 때 배우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지. 이게 1이 기준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오면 잘 안 써요. 나중에 대학교로 가면 또 배워. 테일러 복수라고 매크롤린 복수 이런 걸 하면서 배우는데, 지금은 0만 알아도 돼. 자, 0만 보시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세상을 점의 세상에서 하나씩 늘리는 거야. 자, 여기. 점에 대한 세상이에요. 차원을 하나 더 늘려. 이렇게. 이 곡선이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늘리면은 이게 곡선이지만 요만큼이 직선으로 보여. 직선이니까 이 직선의 요 B의 기울기, 이 C의 요 점, 요렇게 2차 함수가 됐을 때 위로 볼록인데, 자, 이제 3차 함수 작업해봅시다. 3차 함수를 이렇게 볼게요.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cx 더하기 d. 자, 점부터 한번 볼게요. 점 하나. 점의 세상에서는 여기 d는 양수입니다. 자, 여기 직선으로 한번 봐. 그러니까 3차 함수지만 요만큼만 봐서 이게 직선처럼 보이는 요런 구간이 있어. 조금만 보는 거야. 여기 직선으로 보이죠? 여기 직선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그럼 이제 2차 함수로 보일 때까지 확장을 해. 2차 함수로 보이는데 아직 2차 함수가 아니지. 조금 더 넓혀. 더 넓혀. 이렇게 보면 2차 함수로 보이죠. 이렇게 아래로 볼로. 그치? 2차 함수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0이 기준이 돼야 돼요. 0을 기준으로. 요거는 이제 최고차가 음수인 거.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면 돼. 요게 이제 3차 함수의 개수를 가지고 그리는 건데, 그럼 자 봐. 요렇게 부호만 나오면 우리는 3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0,0을 지나가. 자, 이렇게 봅니다. bx, b가 양수야. 그럼 이렇게 그려져요. 이제 거꾸로 그리는 거야, 거꾸로.
A 음수야.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러면 0에서 2차 함수가 뒤집힌 이런 형태로 3차 함수가 그려지면 돼.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 그 3차 함수가 이게 최고차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여기다가 3차 함수를 그리려면 대충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만으로 3차 함수를 적당하게 그릴 수 있어.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저 개수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지금 방금 전에 한 방법이 요거 있잖아. 여기에서 A가 음수면 이게 양수잖아. 영수 기울기가 양수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걸 바로 보시면 돼. 2차가 없으니 뭐 하여튼 원점 대칭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 중에서 요만큼만 빨리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잘 안 되면은 그냥 뭐 계산으로 하시고 요 정도까지는 내가 받아들여서 풀 수 있겠다 싶으면은 최대한 받아들여서 풀어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있으니까 31번부터는 요 유사문항들 있지. 나는 요거 좀 풀 때 좀 딜레이가 걸리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하면 32, 33, 34를 풀어보시고 요게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게 33번이랑 34번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는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시간이 안 되면은 이 둘 중에 하나만 건드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35번 가봅시다. 이 문제가 이제 고3 모의고사로 나왔던 건데 애들이 엄청 당황했던 문제야. 고3이 되면 식 만드는 방법을 다 까먹어갖고 하여튼 이거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자, 볼게. 최고창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fx는 2x 제곱 이렇게 되고 gx라고 하는 게 x에서 x 더하기 1에 ft dt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x는 1과 4에서 극소 이렇게 된대요. x는 1과 4에서 극소. 자, 그러면 극소인 걸 판정하려면 미분을 해야겠지. 이거를 이제 이참수의 개형도 모르는데 이거를 절대값을 씌워갖고 적분을 해갖고 이렇게 계산을 못하잖아. 그래서 G' 차원에서 들어갑니다. 자, 얘를 미분을 하면 절대값 f의 x 더하기 1 절대값 fx 이렇게 미분이 되죠. 자, 1과 4를 집어넣습니다. 1과 4를 집어넣으면 G'1을 집어넣었을 때는 f 2 빼기 f의 1이 얘가 0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4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지. f의 5랑 f의 4가 0이 됩니다. 여기서는 2차 함수에 대한 얘기야. 이게 대칭성이 느껴져야 돼. 2차 함수가 나오면은 너희들 이게 수능에서 2차 함수가 뜨면은 이거 무조건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2차 함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질이야. 제일 중요한 거. 대칭축. 축과 꼭지점. 이거 무조건 이용을 해.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떴다 싶으면은 2차 함수의 성질을 무조건 쓰게 돼 있거든. 함수마다의 성질이 있어요. 함수마다의 성질. 직선을 내는 경우가 있고 2차 함수를 내는 경우가 있고 3차 함수를 내는 경우가 있어. 그 목적이 정확해, 수능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되는 3차 함수를 그릴 거면 직선을 낸다, 수능에서는. 그 목적이 좀 뚜렷한 게 있어요. 하여튼 뭐 이거를 이제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가 적당히 이렇게 됐을 때 대칭성을 생각을 하고 절대값을 씌우내서 이게 지금 1, 2와 4, 5가 같아지려면은 적당한 이렇게 여기 1, 2, 4, 5 이렇게 하면 되지. 너무 쉽죠, 이게? 그래서 대칭축이 보이지? 대칭축이. 그래서 대칭축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fx는 최고차 2에 x 빼기 3, 대칭축 3인 거 보고 더하기 k 뭐 이 정도 하면 되죠. 자, k만 잡아내시면 돼. k는 어떻게 잡아? 이게 함수값이 같은 거 이용하면 되지 뭐. f 1의 값이 마이너스 f 2의 값과 같다. 그냥 풀어내시면 되죠. 아주 쉽죠? 그래서 극소에 대한 판정을 2차 함수의 근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식 만들고 이 정도.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것도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놨어요. 이것도 비슷하지만, 뭐더라? 이게 다 비슷하거든? 문제가. 36, 37은 숫자만 바꾼 거고, 38과 39는 요걸 변형 강도를 조금 더 올렸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요 문제가 쉽게 느껴진 사람은 38, 39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능력대로 푸세요. 이거 모의고사 풀 때 이제 약간 너희들이 까먹었을 때쯤에 해서 이거 하나씩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미리 좀 해놔. 그리고 40번, 41번도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42번은 난이도가 높아서 이건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해줄게요. 42번은 난이도가 좀 높고, 자, 그 다음에 46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분수 분리하는 거 어디 갔더라? 자, 52번으로 가봅시다. 52번. 자, 이제 근 판정을 할 건데, 근에 대해서 이게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거 계속 따질 거예요. 우리가 극대냐, 극소냐를 따질 때 중요한 게 있어. 얘가 x는 1에서 y는 fx가 예를 들어서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하고 표현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f'1은 0. 요거를 따지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 그치? 왜 이것만으로 안 돼, 이게? 이거는 기울기가 0이 되는 표현이라서 극값에 판정하고는 사실은 완벽한 이제 상황은 안 되는데, 왜냐면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여기 이렇게 0. 근데 하나의 상황이 더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극값이 아니지. 얘를 못 걸러내. 얘는 얘를 못 걸러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f'이 1이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f'x가 여기서 근이 이렇게 한 개짜리 근인지, 여기서 두 개짜리 근인지, 세 개짜리 근인지 요거를 판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부호 변화가 생기니까 이거는 극값이 맞고, 이런 거는 극값이 아니게 되고, 요것도 부호 변화가 생기니까 극값이 됩니다. 여기서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를 판정하는 형태로 문제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해볼게. fx라고 하는 애가 fx가 x 더하기 1에 x 빼기 1에 이렇게 돼 있어. 요 문제가 너무 익숙한 친구들은 그 옆에 문제 풀어도 돼. 괜찮아. 자, gx가 이렇게 요게 이제 변형 스타일이 진짜 많아요. 문제가 너무 괜찮다 보니까 아류작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 자, 이렇게 됐고,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 오직 하나 그 값을 갖는다.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G'으로 가볼게. 자, 얘를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하시면 이거 곱 미분으로 가면 되지. 2x에 0에서 x에 ft가 되고요. x제곱에 fx가 되고, 이거 미분하면 x제곱 fx로 나오지.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근판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근판정을 합니다. 이러고 봤더니 일단 0이 근이야. 근데 여기 라지 fx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도 근이 하나가 또 있어요. 0이 근이 두 개인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봅시다. 얘가 fx가 3차함수야. 3차함수인데 3차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1과 a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차함수가 그려져요. 3차함수가 fx가 그려지고, 자, 얘를 적분했으니까 4차함수가 될 거야. 요거를 이제 적분하면 4차함수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어서 그려봅시다. 4차함수가 되면 이렇게 기울기 0, 여기도 기울기가 0, 여기도 기울기가 0, 이렇게 라지 fx라고 합시다. 라지 fx를 예로 놨으면은 라지 fx라고 하는 거는 0이 또 근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 마이너스 1과 여기 1 사이에 대충 여기에 이제 y축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대충 x축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라지 fx의 근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이제 근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자, 여기에서 근이 4개야. 4개인데 여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여기 근이 하나가 있고 0은 여기도 근이고 여기도 근이에요. 그 근이 중근으로 처리가 되니까 얘는 근이 2개니까 여기선 부호 변화가 생기지만 여기에서의 0이 부호 변화를 막지. 그치? 중근으로 돼서 여기선 극값을 만들지 않아. 여기서 극값을 만들고 여기도 부호 변화 생기고 여기도 부호 변화 생기니까 극값을 만드는 점이 무려 3개나 돼. 오직 하나의 극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없앨 수 있는 근이 있어. 얘는 못 없앱니다. 얘는 못 없애요. 왜냐면 여기에서 4차함수가 밑으로 이렇게 파고 가서 극소를 만들면 이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여기서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근이 무조건 생기고 이건 못 없애. 이건 무조건 생기는 근이야. 근데 이 놈은 없앨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없애냐면 이 A의 위치를 바꾸면은 얘네가 근이 없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근을 만들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는데 아니지.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는구나. 여기가 A였으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한 요쯤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사이가 떠 있으면은 이제 근을 안 만들게 되지. 어떻게까지 가능해요? 딱 접하는. 항상 뭐 수능에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경계가 되는 거고 요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푸는 거는 이제 이렇게 돼. 여기다 A를 집어넣어.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 T, D,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상황이 되면 됩니다. 자, 이건 그냥 직접 풀어야 돼요. 여기에 함수가 있으니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열심히 하면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나왔던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 제일 어려웠던 문제 바로 밑 그러니까 랭킹 2위 공통에서 그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까지 이제 문제가 이제 진화가 됐어요. 하여튼 이거 잘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근에 대한 거야. 근이 1개냐 2개냐 3개냐 이거 따지는 건데 만약에 근이 1개짜리가 많으면은 극값이 되는 게 너무 많으니 얘네들을 근을 없애라 이런 거예요. 근을 없애고 여기서는 중근이고 요건 어쩔 수가 없으니 얘네들을 근을 없애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유사문항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시고 하여튼 뭐 정말 많은 문제들을 넣어놨습니다. 줄줄이 다 변형 강도를 많이 바꿔놨으니까 해보시고 자, 또 61번 봅시다. 61번 20분밖에 안 남았어. 61번 봅시다. 자, 이건 3참수가 제시가 돼 있죠. 3참수를 아주 예쁘게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12x제곱에 45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x가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여기 fx가 여기 껴들어가 있어. 요거를 일단 뭐야? fx의 4제곱에 ft구나. ft 미분을 하려면 이게 변수를 분리해줘야 돼. 미분을 하려면 x를 밖으로 방출해줘야 돼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너희들 이런 거 아마 해봤을 거야. n은 k는 1에서 n까지 nk 이게 시그마의 세상은 k에 대한 세상이야. n이라고 하는 애는 상수 취급이 되죠. 상수 취급이 돼서 밖으로 나가. 어차피 이 k를 다 풀고 나면은 n에 대한 식으로 나오지만 이 안에는 k에 대한 세상이고 이 밖으로 나가야 이게 n에 대한 문자로 다 바뀌는 거거든. 우리가 미분을 할 때는 이 기준이 x로 미분을 해요. 그러니까 x로 미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 식을 전부 다 x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애를 속에 있는 애를 밖으로 방출해야 이게 공미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속에 있으면은 이게 미분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학교를 가면 미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냥 속에 있어도 미분을 하는 방법을 배우거든.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밖으로 방출시켜줘야 됩니다. ft의 5, ft의 자, 미분해봅시다. 미분을 하면 공미분해주면 돼요. 자, 요거 먼저 fx 먼저 미분하면 ax의 ft 4제곱 f'x 이렇게 되고, 자,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fx의 5제곱, 여기도 미분하면 빼기 fx의 5제곱에서 없어져요. 자, 그러면 얘는 없어지니까 g x가 f x의 a에서 x까지 ft의 4제곱. 자, 얘를 이제 분석을 해야 돼. 얘는 0을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뭐 미분을 해봅시다. 그럼 얘 근이 필요한 거니까 3참수를 그리는 게 아니고 뭐 일단 이렇게 가야 되네. 3x 제곱에 24, x에 45가 되고 3으로 묶어내면은 x에 3, 8에 24, 3, 1, 5 3하고 5가 되겠네. x 빼기 3, x 빼기 5 요거를 다시 x 빼기 3, x 빼기 5 자, a에서 x에 얘는 0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이게 부호 변화를 이제 만드는 근이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극값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부호 변화를 만드는 애가 3하고 5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돼. 근데 여기 이 놈도 이제 있잖아. 그럼 이 놈은 도대체 뭐지? 라고 했을 때 얘네의 근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근을 따지는 거야, 근.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0이 되지. 얘의 근이 x는 a야. x는 a고 x는 a고 그럼 다른 근은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다른 근이 있을까? 없거든, 얘가. 없는데 왜 없냐면 이게 fx의 4제곱이야. 이게 수능에서는 이게 좀 관대함인데 이게 너희들이 이걸 무서워해라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얘를 계산하지 마시오라는 의미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뭐라고 할까? gx도 안 되네. hx라고 살짝만 놓을게. 얘를 미분하면 h'x는 fx의 4제곱이 됩니다. 자, 저 3차함수가 분명히 여기 3차함수가 분명히 뭐 근이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이걸 뭐 그리긴 해야 될 텐데 대충 뭐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뭐 여기 근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4제곱을 하면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양수가 되겠지. 4제곱을 하면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서 얘가 전부 다 양수면 이게 증가, h가 증가함수가 돼요.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증가함수니까. 근데 근이 하나야. 그러면 요 전체의 함수는 a라는 근을 제외하고는 없는 거야. 이렇게 증가만 하는 거니까. 요 함수, 이 전체 함수를 미분한 애가 요게 있는 애가 여기 위안 요만큼이 h야. 이거 헷갈리겠네. 마음이 급해갖고 그래. 이만큼이 h고 h를 미분했더니 f의 4제곱이 되고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증가. h 함수 이만큼은 증가를 해서 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근이 3개인데 하나, 둘, 3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요? 근을 중복시키면 되지. 그래서 a가 3이 되거나 5가 되면은 a가 3이 되거나 5가 되면 일단 근이 중근이 되면은 하나만 근이 살아남아서 그 값이 하나만 나옵니다. 자, 이게 근에 대한 얘기야. 근.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5개 쭉 적어놨잖아. 수능은 근과 극대극소, 변곡점, 접점, 정근선을 낸다고. 근데 근을 낼 때 근이 1개냐 2개냐 3개냐를 따져요. 지금 여기서도 근이 1개짜리를 하나만 만들어라 이거거든. 근이 3개인데 이거를 중간에 중복시켜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진화가 되면은 다른 형태의 이제 근판정 문제가 나올 거야. 그렇게 나오더라도 근이 나오면은 근이 1개냐 2개냐 3개냐 따지는 문제가 또 나올 건데 그때도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보세요. 그때도 뭐 맞출 수 있을 거야. 하여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뭐 풀이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하여튼 뭐 애들이 되게 당황했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이제 많이 넣어놨으니까 대충 한 64번 뭐 이런 거는 좀 특이해 보이지? 그치? 집에서 꼭 풀어봐봐, 집에서. 그리고 뭐 조금 더 변형시킨 거 65번 이런 게 있고, 이게 줄줄이 막 그냥 변형 강도를 많이 높여놓은 것들이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69번이에요. 69번하고, 이건 수능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막 집어넣어가고, 하여튼 막, 그냥, 이건 능력 되는 대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70번 봅시다. 아, 이거 두 번을 할 여유가 없는데. 잠깐만. 뒤에 75번 개형해서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됐고. 자, 하여튼 70번 해봅시다. 여기 이제 수능에서 2023년도 그 재작년 수능인데 12번인가 나왔어. 애들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뭐 이렇게 포스는 킬러 포스인데, 이거 뭐지? 하고 막 당황해서 못 풀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96점 받아온 애들이 이거 틀리고 막 그랬어. 진짜 어이가 없는.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일단 봅시다. 이걸 풀어내려면은 좀 아이디어가 하나가 필요한데, 이거는 알고 갈게. 예를 들어서 절대값 fx가 절대값의 x에 x 빼기 2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fx를 가지고 그냥 x에 x 빼기 2거나 마이너스 x에 x 빼기 2 이렇게 이제 많이 풀어왔을 텐데 이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만 이게 가능한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함수의 급이 두 개잖아. 연속이니 아니니, 미분 가능하니 아니니. 그러니까 급이 이게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연속함수이니라고 이렇게 물을 때랑, 심지어는 그럼 연속함수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개형이 무한되고요. 이때는 개형이 8개고, 미분 가능한 건 개형이 2개가 이렇게 나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된 함수와 이렇게 된 함수가 여기 0과 2라고 이렇게 해볼게. 이거 이제 뭐 설명을 몇 번 들은 친구들은 이제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텐데, 자, 봅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자, 연속 함수가 이제 8개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만나는 점에서 얘를 함수를 갈아타. 이렇게 된 게 빨간색이 fx라고 하면은 절대값을 씌우면은 오른쪽 함수랑 같아지지. 그치?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 해서 8개예요. 두 개 해서 8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되고, 뭐 이렇게 타고 왔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게 8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불연속 함수면은 개형이 무한대인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쯤에서 잘라.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잘라요. 여기서 잘라갖고 여기서 갈아타. 그냥 갑자기 점핑을 해. 그럼 불연속 함수는 개형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내기가 좀 쉽지는 않지. 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함수를 갈아탈 때 연속 함수냐 아니면 미분 가능한 함수냐라는 멘트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그냥 연속 함수야. 그래서 만나는 점에서 그냥 갈아타기만 하면 돼. 이게 나중에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6에 x 빼기 n 더하기 1하고 x 빼기 n 절대값이 됐어. 자, n의 값이 자연수니까 1, 2, 3, 4, 5, 6 뭐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근이 0과 1이 나와.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6인 이 참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절대값이니까 f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고, 이게 n이 또 2가 되면은 근이 또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f 입장에서는 함수를 선택을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함수 선택형이 되는 거고, 열린 구간 0과 2에서 gx가 정의가 되기를 0에서 x에
FDDT랑 뭐 이렇게 나눴어. 4의 FDDT. 자, 얘가 x는 2에서 최소 0이 나오네. 이게 상식이 좀 필요한데 fx가 연속 함수거든. fx가 그럼 적분을 해. 연속 함수를 적분을 하면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요. 연속 함수 f가 이렇게 꺾여 있어도 연속 함수면 얘를 적분을 하면은 미분 가능한 모든 정들에 대해서 이게 f'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당연히 됩니다. 그쵸? 이걸 차원을 하나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요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x는 2에서 최소다. 미분 가능하다니까 이게 극소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최소를. 그쵸? 그러면 G'의 2는 0이고 그럼 G의 2의 값은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모든 이제 뭔가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차원은 3개거든. 3개. 배우는 차원이 3개밖에 없어. 라지 F랑 F랑 F' 수투에서는 이거 3개밖에 없어요. 미적분 여기 F 더블 프라임 하나가 더 붙는 거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멘트가 나오면 여기 끼워 넣어갖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G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G'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가끔은 이게 차원을 올라가서 아까도 봤잖아. 라지 F 차원에서 해석하는 거. 그 차원을 올라가서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 거의 대부분은 얘랑 얘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G2에서 X는 2에서 최소가 0이다 이렇게 두 개로 해석하시면 돼. 근데 여기 이게 불완전하죠? 불완전해. 최소기 때문에 얘가 불완전한 표현이야. 어떻게 해야 돼? 부호 변화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이게 최소니까 이렇게 극소, 이렇게 길기와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2에서 지금 이게 fx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이거 미분을 해봅시다. g 프라임 x는 fx로 얘가 나오고 여기는 게 마이너스가 밑에 있으니까 얘는 또 다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어갖고 2fx로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은 이렇게 보세요. 마이너스 x에서 4 ft dt를 이걸 미분하는 게 헷갈리면 마이너스에 라지 f4 여기 라지 f x로 한번 적분을 했다가 미분을 해. 미분하면 상수는 날아가고 이거 플러스가 되면서 그냥 fx가 되지. 그치? 헷갈리면 이렇게 일단 보세요. 그러니까 정의대로 이거 푸는 거야. 그래서 2fx가 되는데 다시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f2는 0이 돼야 돼요. f2는 0. 당연히 이거 0인데? 자, 그러면 부호 변화가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네. 그럼 f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저 가운데가 선택이 그냥 결정이 되죠. 그러고 나면 G2가 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니 여기에서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야. 0에서 2까지 접근한 거라 2에서 4까지 fx를 접근한 게 같아야 돼. 여기는 음수를 시작했는데 여기는 양수고 일단 여기서 뭐 음수 양수니까 이걸 같게 만들어 주려면 뭐 이런 방법밖에 없죠. 이렇게. 이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계산을 또 하시면 돼요. 와, 이게 12번이라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난이도였어요. 하여튼 뭐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요거 비슷한 문제로 많이 만들어 넣었으니까 익숙하게 좀 하시고 일단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 뒤쪽에 75번이랑 뒤쪽에 뭐 82번 뭐 이런 문제 포함해서 89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금 보면은 안 풀 사람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뭐 이제 모의고사 때 제일 마지막으로 건드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예 안 풀 사람도 있잖아. 이걸 다음 시간에 무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뒤에 있는 거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좀 안 풀린다 싶으면은 나한테 문자를 보내. 이 뒤쪽에 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 영상 찍어놓은 거는 선택적으로 하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 푼 거 있죠? 푼 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유사문항들 정도만 조금 더 풀어보세요. 여기는 수능에 100% 나오는 유형이야. 근데 물론 나왔던 유형이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게 변형 강도가 제일 센 파트고 이게 난이도가 뭐 하여튼 제일 어려운 필러 문항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간단한 4점짜리 문제 중에서 좀 쉬운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변형 강도가 무지 세니까 여기는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오늘 뭐 한 것대로 근판정이에요. 근판정. 근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하고 문제를 보면은 문제풀이가 조금 더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하여튼 요걸 천천히 풀어놓은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카톡을 남기세요.